대한민국 군사정보 채널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국의 퍼거슨 보고서 군사 칼럼에선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력을 끝없이 발전시켜 사거리 6,000km 이상 세계 3위 수준의 현무미사일 보유국이 되려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으로 시작해 대한민국이 이렇게나 미사일 전력을 증가시키는 건 중국과 일본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일본은 침묵을 유지했지만 중국은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는데요. 특히 중국 국영 언론들과 환구시보는 한국이 계속해서 서해상의 현무 미사일 배치를 늘린다면 머지않은 시기 한반도에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 겉으로는 한국을 향해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사의 끝말에는 한국군이 만약 현무 미사일 배치를 중단시키면 한중 간의 경제적 협력을 한층 더 깊게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며 중국 역시 현무 미사일의 수량이 증가되는 현실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군의 미사일 증가량을 보면 중국과 일본이 기겁할 만도 합니다. 2002년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500여 기에 불과했지만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은 대략 5,000발에서 6,000발 사이로 추정되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 정도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 시기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 보유량은 10,000발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확실시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4위 수준의 미사일 보유량을 갖추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추가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측에서 한국군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을 상대로 대량 응징보복 작전에 사용할 현무포 미사일의 후속작인 현무5 미사일 개발 상황을 공식적으로 언급해버렸습니다. 이로써 소문으로만 존재했던 현무5 미사일이 2030년대 초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현무5 미사일은 기존의 성능 목표로 삼았던 사거리 5,000km 탄두 중량 6톤이 확실시되는 듯 해보이며 국방연구소 측에서 현무 미사일은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더욱 늘릴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국방과학 관계자는 이러한 발언을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때문에 제한된 현무 미사일의 사거리 800km는 명목상 스펙일 뿐 사실 현무 미사일에 탑재된 엔진은 사거리 800km를 훨씬 웃돌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이것은 즉슨 한반도 내에서 주요 적국인 중국과 일본 상대론 탄두 중량을 최대 10톤으로 늘릴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다름없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전술 핵무기급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중국과 일본에겐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현무포 미사일의 크기보다 훨씬 거대해진 현무5 미사일은 사실상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분류되며 탄도 부분의 크기는 전술 핵무장이 가능할 정도로 거대해져 핵미사일로 개량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군 당국이 개발 중인 이 고위력 현무 미사일들은 언제든지 핵탄두를 장착해 핵무장화가 가능하며 고폭탄을 활용한 재래식 탄두 중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파괴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 CSIS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수준급에 도달했다는 것을 5년 전부터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CSIS 칼럼 내용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가 2025년까지 진행할 국방중기계획을 본격적으로 발표하면서 향후 4년간 국방비에만 2,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입해 세계 4위급 군사무기 강대국으로 등극할 것이라 예언했는데요. 국방 예산의 대부분은 군사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포함한 최첨단 무기 시스템의 연구개발에 예산이 이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새로운 형태의 탄도 미사일은 물론 우주로켓 발사를 통한 군사 위성 시스템 구축이나 훌륭한 성능의 고성능 전투기, 핵잠수함과 스텔스 구축함 등 기존 한국에는 없었던 새로운 신무기들이 한꺼번에 공개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형 미사일 전략사령부를 새롭게 창설한다는 내용은 한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력 증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계획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CSIS는 대한민국이 세계 5위권에 포함되는 강대국급 미사일 전력을 보유했다는 내용과
한국군이 일본 열도를 현무 미사일 4,000발로 타격할 시 일본 정부는 24시간 이내에 전의를 상실하게 된다는 군사무기 보고서를 발간해 세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현무5 미사일을 활용한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관한 정보를 다루겠습니다. 과거부터 한국은 70년 동안 이어진 미국과의 끈끈한 동맹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동맹과 관련되지 않은 완벽한 자주 국방을 성립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위해 한국군이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은 신중하고 한 발씩 전진하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백두산 호랑이처럼 말이죠. 정식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은 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미래를 위한 더욱 큰 군사력 그리고 모든 무기들을 자급자족하는 형태를 얻으려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모든 분야의 차세대 무기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고 몇 차 하면 핵미사일까지 보유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무포 미사일 개발은 한국의 신속한 ICBM 핵무장 기술력에 궁극적인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강대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 전술적 측면과 냉전기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들 간의 전면전을 막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것이 바로 상호확증 파괴와 핵무기의 균형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부품과 기술을 모두 갖춘 뒤 극단적인 외교 상황에 몰리게 된다면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력의 교수들은 한국이 빠르면 2년 이내에 100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죠. 이처럼 한국이 원전 사용 후 플루토늄을 이용해 자유롭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외세의 방해만 없다면 기술적으로는 연탄을 찍어내는 것 마냥 핵무기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이미 한국은 전략탄도 미사일을 개발한 우수한 미사일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기술들을 하나씩 확보하기 시작했죠. 이어서 한국은 무기로 사용 가능한 중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고 이를 핵무기로 바꾸는 기술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중수로에서 원자로를 통해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을 한국에서는 모두 가지고 있으며 몇 년 이내에 최소 수백 개의 핵무기를 실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4개의 가압 중수로를 이용해서 연간 416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죠. 심지어 이미 원자로에는 4,330개 핵탄도를 만들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기술력마저도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확보하며 전 세계에서 한국은 잠재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국제정세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핵무장을 실행해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결단을 말이죠. 이러한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한국은 우주로 발사하는 탄도 발사체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을 습득하는 것과 동시에 핵탄도 미사일 기술 ICBM 기술력을 빠르게 습득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한국이 개발한 현무5 미사일 한 발이 현무포 미사일 10발보다 강력한 순간화력을 갖추게 됩니다. 다탄두를 적용해 현무5 미사일 탄두의 파괴력을 세계 최강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여러 발의 탄두가 한꺼번에 날아와 일본과 중국의 방공망으로 절대로 요격하지 못하는 대전략 무기로 탄생할 계획이죠. 이렇게 한국의 개발 능력과 시나리오를 분석한 미국의 퍼거슨 보고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대고구려 제국에서 제작하여 게시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